그래,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윤 대통령은 이준석과 싸우지 말고 국민 혈세에 빨대 꽂은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카톡 문자 내용을 들켰죠, 기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러한 정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부 총질만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어,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상황과 윤 대통령의 윤심이 뭔가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권에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국민들은 뭐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든 그러한 정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 권력 다툼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 스스로 깨어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국민들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도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마치 특권족이 돼 가지고 큰 자기들이 뭐 혜택을 받는 것처럼,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숙제죠. 국민들이 국민의 나라니까 국민이 변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세상이 변하지 않겠죠. 네, 스위스가 뭐 국민투표 시민발언제가 있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린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진행이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에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지연님 안녕하세요. 생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권력 다툼의 끝판왕인데 그 안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국힘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국힘당도 아주 뭐 시끄러운 그러한 정황이고,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짜증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자 공개 여건 후폭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상 뭐 굉장히 공격적인 본능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나서서 집권당은 무슨 집권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홍준표, 이준석 불화만 일으키는데 어찌 속내 감추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도 이제 정치적 이익 쪽에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이준석은 양두구육이다. 네, 양의 머리를 내놓고 이제 개고기를 판다. 이 양두구육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또 응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토사구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제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 간의 공동 작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뭐 여야가 또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또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기훈을 또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강기훈은 자유의 새벽당이죠. 옛날에 김정민 박사가 출마했던 이 강기훈, 자유의 새벽당 강기훈이라는 이 자유의 새벽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정치권이나 뭐 또 각종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대체할 그러한 인물들을 빠르게 찾고 있는 거고,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강 씨가 언급된 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이준석 대신 이분을 세워서 청년 정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기훈과 함께 뭐 이런 이제 문자가 드러나서 또 문제가 된 거군요. 네, 네, 대통령 비서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 총질윤에 대해서 박지원은 이준석에 돌아올 수 없다, 경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올 수 없다, 경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의도가 있건 실수를 했건 간에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한 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싸움보다도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라는 목소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틀어드렸지만 지금 뭐 KBS라든지 MBN에서도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라는 그러한 방송들이 정당 보조금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또 언론에서도 정당 보조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들도 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당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네, 신유원님, 해물짬뽕님, 네, 반갑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맨날 싸움질이나 보여주는 정치꾼들, 진짜 진저리가 나네요. 네, 아, 정말 힘들죠. 네. 네, AA 숑킴 게임 TV 시즌 2님, 교수님 인간도 아닌 윤석열한테 아직 기대하시나요?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 외치는 거죠. 네, 국민들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홈 케어님 안녕하세요. 네, 바지 거꾸로 입은 거 보세요. 윤석열이 맨정신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아, 네, 마늘 파동. 아,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네, 마늘 파동 보세요. 사람 목숨 신경 안 쓰는 놈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일부 다처제 부활시킨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나라 참,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아, 아주 기가 막힌 얘기네요. 네, 정당 보조금 폐지하자 신유원님 얘기하시고 형제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정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10층 건물을 2016년 말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193억 원에 매입을 한 거죠. 네, 대출 80%였고 10년 상한 조건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월 임차료 및 관리비가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이고 대출 이자를 3%로 가정해도 3,800만 원이어서 당사 매입이 더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 임차료 관리비가 5천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 이게 다 국민 세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땅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우리가 뭐 지금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 뭐 인터넷 대학, 인터넷 쇼핑, 인터넷으로 많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정치는 인터넷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모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장사하고, 일하고, 애 보고, 응? 뭐,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데, 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응? 그, 정치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에 인터넷 정치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관리비가 5천만 원이고 대출 이자가 3%, 3,800만 원. 그리고 국힘당도 당사를 샀죠. 그래서 매입가가 480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의 꿈이 건물주라는데 두 당도 건물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당사를 산 이듬해 대출금이 143억 7억 7,500만 원. 네, 5차례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고
네, 65차례 상한 후였는데 21억 5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5년 만에 이자를 빼고도 122억 원을 갚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국힘당은 2020년 8월 은행 차입금이 410억 원이었는데 2년도 안 된 이달 1일에 250억 원이었다. 160억이 줄었다라는 거죠. 정당이 초고 수익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중으로 세금을 빼먹은 겁니다. 이중으로. 네, 그래서 선거 전에 선거 보조금을 받아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15% 이상 취득했다, 득표했다 그래가지고 또 선거 보전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 무려 2017년부터 민주당이 받아간 돈은 1026억 9,100만 원이고요. 국힘당이 받아간 돈은 82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억씩 가져간 거예요. 1,000억씩. 그러니까 건물을 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선거 보조금을 852억 그리고 828억 원을 또 가져가고 네, 이 선거 보전금, 선거 보전금 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받아가고 네, 그리고 정당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간 50억, 선거가 있을 때에는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50억 받아. 또 선거 있을 때는 100억 원까지 받아갈 수 있어. 국회의원들은 1억 5천에서 3억까지 또 받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들은 선거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돈을 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건물주가 돼버린 거죠. 건물주. 네, 이 건물주가 된 거대 양당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나라인가를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부분을 알려야 돼요. 네, 계속 알려야 되고 일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 유튜버가 이제 뭐 연예인들의 비위 상태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계속 정치권의 잘못된 점을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우 정말 심각한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뭔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청장 바지에 이제 매무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바지가 거꾸로 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꾸로 입은 것 같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 아이고, 네, 뭐 참 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참 뭐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에서 정치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뭐 국민들은 좀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네요. 네. 거꾸로 입을 수가 있나. 아 네. 그냥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당 보조금 폐지를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되고 이제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이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인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힘당은 아마 그 이준석과 또 윤 대통령의 갈등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 그리고 인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인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정당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인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도 좀 '뭔가 좀 뜨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원진은 "국민 배신한 국힘, 민주, 선거 보조금으로 건물주 됐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선거 보조금 이중 버전으로 여의도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주가 된 국힘과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선거 비용 이중 보전 금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다 폐지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렇게 3번 받는 거죠 3 번. 네. 그래서 조원진은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중 보전으로 여의도의 대형 건물의 건물주가 된 국힘과 민주당 현행법을 악용했다며 국민 혈세인 국가 재정에 빨대를 꽂아서 "건물주가 된 거대 양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거대 정당이 사전에 선거 때 쓰라고 받은 선거 보조금만 해도 수천억이고 선거 비용 보전 금액도 수천억인데 이들은 여의도에 10층 건물을 매입해서 최고 수익을 얻고 있다. 어느 국민이 건물주하라고 선거 보조금과 선거 비용을 보존했는가? 공룡정당의 국민 배신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모두 다 폐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드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전한다." 이렇게 인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보전하는 게 아니라 삼중입니다, 삼중. 그래서 매년 정당 보조금을 500억 을 나눠 쓰고요.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500억 씩 그러니깐 국회의원 선거 때 500억, 지방선거 때 500억, 대통령 선거 때 500억, 1,500억 을 또 나눠 쓰는 거죠. 거기에다가 인제 선거 끝나면은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는 약 1,200억 씩 지방선거는 약 3,200억 을 나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조원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원진이 국힘당, 그러니까 예전에 전신 국힘당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제 군소 정당에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뭐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 동의 청원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이거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지, 국민 공천제 시행, 9,800억 특활비 폐지,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 네,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이런 거 목소리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함께 이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이것도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80명이 동의해 주셔서, 네, 280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이거 여기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 2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당 보조금 폐지 280명 동의. 네, 국회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언론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서야 되고, 여기 링크해 드렸습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한 달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6개월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투표권 폐지 1,71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많이 동의해 주셨네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네, 1,713명, 네, 1,71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 1,71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 폐지, 이것도 계속,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 요즘에 간병인 문제가 계속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칼럼을 많이 썼는데, 이 간병인들이 주로 중국 조선족 분들이 간병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병원이나 요양원들이 꼼짝없이 간병인을 중국인 조선직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 한 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업을 잃게 되시고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간병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조선족의 직업 소개 협회, 그러니까 직업 소개 협회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한국인들도.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 교수님께서 올리신 블로그 중에
동남아 간병인 국내 취업 추진 권고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려는 취지입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실직을 하셨는데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인제 중국 조선족 그 중국인 동포들의 독점적 횡포와 노동시장 장악에 따른 오만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고 남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힘든 표리부동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노령이래요, 노령. 그래서 조선족 중국 조선족이고 노령이고 이런 분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병인 노동 시장이 조선족에게만 열려 있어서 그들 손에 주물러 주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이게 다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중국인 동포 비자 F4라는 이 비자를 통해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 중국인 간병사들의 습성을 보면 인지가 또렷한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에겐 선량한 인성을 보이지만 인지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폭압적으로 대합니다. 병실 간병인이 거의 모두 조선족이다 보니 말이 새나가지 않고 심지어 간호사들조차 조선족들이 두려워 못 본 채 하기 일쑤입니다. 간병인 국적이 다변화되면 남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네, 동남아인 간병 취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을 위해 손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해서 좀 힘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법무부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가 인제 뭐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반감은 없으니까 일단은 80%고 인제 고령의 조선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 뭔가 이 법무부 쪽도 마찬가지고 뭔가 인제 '뒤에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설사 인제 다른 국가 사람들이 와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중국인 외에 외국인을 받지 않도록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자를 목욕을 시킨 후에 환자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조선족 간병인이 사진을 찍어 환자 가족에게 보내더군요. 한국인 간병인에게까지 그러한데 여타 외국인에겐 어떤 모함과 누명을 씌울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한국인들을 하나둘 제거하다 보니 중국인 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간병인은 환자가 힘든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힘들어서 오래 간병인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간호팀장에게 한국인 간병인이 말 못하는 환자를 두들겨 패는 걸 봤다며 구체적으로 장면을 묘사하고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져도 헤헤거리고 말더군요. 네, 보통 철면피들이 아닙니다. 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겠죠. 네. 누가 그들에게 오만을 심어줬나요? 내국인은 물론 병원까지 중국인 눈치는 보게 한 게 누구입니까? 간병 인력을 한쪽에 몰아준 정부의 잘못입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한국어 능통자만 간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병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필요한 한국어는 약간만 가르치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인이라도 고학력자 중심으로 선발하면 못 배운 조선족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선족들의 독점적 횡포에 시달린 지 오래라 환자 측은 물론 병원에서도 여타 외국인 진입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선족들의 보이콧도 예상되지만 더 늦기 전에 간병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친중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참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중국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장을 석권하고 한국인들을 몰아냈으며 이후 어떻게 해서 환자와 병원의 원성을 얻게 되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포가 재현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간병하는 중국인들은 근본도 없는 사회 바닥층이 동포란 이름으로 아무나 아름아름 건너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칠순 노인도 소개를 통하기만 하면 일자리를 얻을 정도입니다. 품질 관리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간병업계의 실정입니다. 한국교회 간병소개 플랫폼은 모두 숫자를 앞세운 중국인 단체 톡에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중국인 플랫폼에 의존해서 일거리를 얻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도 쉽지 않겠으나 중국인들의 독점 체제 하에서 틈새를 찾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수입니다. 저는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 왔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제 한 분이 글을 보내셨는데요. 굉장히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동포 비자라는 게 있어요. 비자가 동포 비자, 동포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건설 분야라든지 간병인 분야라든지 또는 뭐 가정에서 가정 도우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간병인 시장이 완전히 중국 조선족에 의해서 장악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하고 많이 제가 싸우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또는 그 뭐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또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과 관련해서 막 일을 할 때 보면은 독일이나 이런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주 저 동남아 국가 시골까지 이 영어 교실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영어 교실. 그 영어 교실을 열어 가지고 거기서 에 간병인으로도 데려가고 또 뭐 도시락 공장으로도 데려가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영어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인제 그 총장 대학교 그 전문대학교 총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깐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일본어 교실, 영어 교실, 뭐 독일어 교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은 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호주라든지 또는 뭐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 또 이렇게 뭐 일본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자 비리. 제가 얘기했죠. 비자 비리. 그래서 영사관에서도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또 이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퇴임을 해 가지고 또다시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관, 현관, 유착 비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제 행정사가 돼 가지고 인제 내가 나 출입국 출신이야. 나 영사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방송에 이 한 7-8번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하게 실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국노 놈들이다. 예, 이 공무원이 아니라 이놈들은 매국노다. 나라에 이 비자 장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심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틈만 나면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놈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농촌에서 일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 비자 비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 분야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비자 비리가 일어납니까?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농어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누가 추천하게 돼 있냐?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지자체,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제군, 그리고 저 해외에 뭐 미얀마나 베트남에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군, 그 나라의 군이 MOU를 체결해서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또 뭐 있냐?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한 그러한 결혼 이주로 온 분들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그 결혼 이주한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촌 이내에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러면 사촌 이내에 일가 친척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짜 서류를 만들 수 있겠죠? 가짜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그 가짜 서류를 용인해 주면은 꼼짝없이 한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불법 체류를 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무부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이 해외에서 아주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다녀보니까 이런 게 서류들이 위조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지자체, 그 외국 국가의 지자체에서 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꾸준히 독일이나 캐나다나 이 영국이나 이런 호주처럼 일본처럼 꾸준히 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 한국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불법 서류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오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은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한국어 기초 안녕하세요, 뭐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뭐 채소에 대해서 이거는 뭐 배추다, 뭐 이거는 양파다, 마늘이다, 이런 것들도 가르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무부에서는 계절 근로자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내가 알지만 이거는 비자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 비리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저를 엄청나게 심리적 압박감을 줬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냐? 근데 모든 게 다 보도에 터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아주 그 유명 방송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곳곳이 다 썩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썩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이 다 썩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뭐 모든 요만큼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다 썩었다라고 보면 돼요. 돈과 권한이 있는 곳은 다 썩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다 그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한테 권력이 있으면은 저를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죽여야 할 첫 번째 인물로 저를 지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너무나 저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아, 돈과 권한이 있는 곳은 다 비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들도 전화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또 뭐 간호사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 이 간병인 시장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영상 올렸지만 은행에서 700억대 횡령이 있었죠. 또 4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네? 4조 원만 빠져나갔을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정치인들이요, 해외에서 돈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 750만의 이 재외 국민들을 좀 규합시키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외 국민들과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외에서 돈을 만드는가,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조만간에 이 근거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번 또 터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돈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뭐 은행들 보세요. 지금 은행 횡령이 막 일어납니다. 뭐 횡령이 뭐 100억대, 뭐 50억대, 70억대, 이런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이자 올려가지고 이자 잔치하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은행원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라 이 마음속에서 얘라 이 도둑들아 이렇게 나도 도둑이 되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횡령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횡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태고, 뭐 정치인들도 계속 횡령하고 국민들 돈이 눈먼 돈이다 뭐 해서 불법적으로도 횡령하고 합법적으로도 횡령하고 계속 횡령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리는 거죠. 정당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아, 이거 정당 보조금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가 가만둘 문제는 아니다. 이제 계속 언론에 터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뭐 특활비 9,800억을 가지고 상납하면서 정치 자금으로 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것도 모자르니까 뭐 기업들이 또 뭐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돈을 4조 원을 유출했다. 이거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외 공간들, 해외 나가 있는 재외 공간들이 어떻게 불법 자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조사해야 돼요. 예, 저는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근거 없으면은 말을 안 하는데 근거를 더 잡아내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큰 파장이 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정말 우리 그 양심 있는 국민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을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을 폐지하고 특활비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폐지를 외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치고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대통령 국민탄핵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 주권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가 생겨서 나라의 돈을 아껴가지고 매년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얼마씩 배당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걸 논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하다. 뭐 우리 국민들이 정부 부처 썩은 거는 다 알겠지만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까지 썩어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썩어가고 있고 지금 은행들 횡령 막 터지고 은행에서 4조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폭로하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5만 명 정도만 좀 뭉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할 때도 5만 명이 동의해가지고 좀 우리나라에 좀 영향력을 좀 강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도 1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어야죠.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 예산 거부권에 대해서 192명. 네, 1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그 내각제 반대 이거 외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흐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어요. 내각제 반대. 그래서 101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오늘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100명이 넘어야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 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각제 반대에 101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내각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할 것 없이 내각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다, 의원 집정부제다, 그리고 또 내각 책임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유사 내각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미국처럼 강력한 대통령제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아주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예, 지금 뭐 윤석열 같은 대통령 말고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사랑하는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계엄령, 금융 계엄령, 교육 계엄령, 또 뭐 이 나라의 잘못된 이 정당들, 완벽한 이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제, 그리고 철저한 삼권 분립,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렇게 가고, 휴전, 그리고 지금 분단 상황이고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천황,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 이러한 강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야심을 갖고 있고, 그 우익들은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강력한 대통령, 하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 강력하게 맞서고 일본하고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국힘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뭐 국회가 대한민국의 뭐 두뇌다, 뭐 이런 얘기는 해야 되고, 지금 뭐 이준석하고 싸우고, 뭐 참 뭐 창피한 얘기죠. 그런 문자가 공개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 동의 청원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상속세, 증여세 반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31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 이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왜 손을 댑니까? 37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이상을 돈을 주면은 증여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얘기예요. 이게 서민들 얘기.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또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증여세를 부여하고 있고 상속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제발 자녀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라, 집에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새끼 낳고 새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사유 재산에 대해서 계속 이중 세금, 삼중 세금으로 계속 세금 만들어 가지고 국민 통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백년 기업이는 못 나오는 거예요. 백년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반드시 폐지하고 토종 기업들을 지켜야 되고, 또 해외로 돈이 유출되는 거, 이번에도 4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뭐 정인태 교수님, 윤석열, 김건희 이것들이 정인태 교수님 거를 차단시킨다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네. 뭐 저번에 한번 중단됐었잖아요.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이 전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제가 올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재를 받아요. 제재를 받는데 뭐 저는 뭐 하늘을 우러러 내가 무슨 뭐 누구를 뭐 음해하거나 누구를 뭐 제가 뭐 비방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제가 하는 것은 그냥 비판하는 거죠. 아 비판도 못하면 그게 나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고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 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 이자 이 정책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가지고 탄압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네.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전에 뭐 저한테 한 여당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권고를 했죠. 제안을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고 뭐 또 최근에는 뭐 어떤 분들이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해요, 저한테. 제안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뭐 "국회의원 한 자리 주겠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권에 보면은 뭐 "국회의원 뭐 한 자리 할 수 있게끔 힘을 써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뭐 한 자리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 한 자리보다 어 국민들을 위하여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습니다. 네. 그게 좋지 뭐 제가 무슨 한 자리 얻으려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도에서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 갔더니 그 여의도의 술집에 그냥 뭐 정치권 실세라는 사람 한 사람, 또 뭐 기자라는 사람 한 사람, 또 연예인, 또 뭐 재벌 2 세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고 거기서 그냥 음? 이런저런 그냥 자기들 과시하는 거죠, 과시. 자기들이 하나의 또 카르텔을 만들어 갖고 과시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려면은 충성 맹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 관심 없고 저한테 무슨 무슨 뭐 돈을 주겠다, 뭐 권력을 주겠다, 한 자리 주겠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제 머리를 빌리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해 주면은 그러면은 "평생 먹고 살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7조 원이 든 통장이라 그러면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거. 7조 원이 아니라 70조가 들어 있어도 저는 그 관심 없어요. 그런 데 관심 없고 아니 하루에 그냥 간단하게 밥 두 끼 먹고 그리고 잠잘 곳 있고 내가 해야 할 일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죽을 때 무슨 명예를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죽을 때 무슨 감투를 가져갑니까?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뭐 이렇게 이런 일 뭐 하면은 저한테 뭐 나중에 한 자리 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혹할 줄 아나 봐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한 자리 뭐 국회의원 자리, 장관 자리, 뭐 총리 자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나라가 국민 주권 국가가 되는 게 제가 바람이지, 아니 뭐 국무총리가 되고 무슨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라면은 무슨 놈의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을 인생인데 정도전 선생처럼 민본 정치를 외치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민본 정치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고 국민들이 깨어나길 바라고, 이 나라가 변화돼서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지, 장관 된다, 국회의원 된다, 국무총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제가 관심 있었으면은 옛날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한테 뭐 어디 대사? 네, 뭐 대사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사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마음속에 그냥 편하게 그저 해외 나가면은 그냥 소박한 여행이나 하면 배낭이나 메고 그게 낫지, 그 자꾸 비리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나라의 근간이 국민이고 국민은 대통령의 하늘이다라는 것을 이 나라 정치인들이 부디 알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한다라면은, 그러면은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진짜 제가 말하는 것은 2024년도에 국회에 진짜 바른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는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진짜 뭐 저 공병호 TV 그 공병호님,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저 오근호 TV의 그 오근호, 그런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면은 양심의 소리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또 저기 홍익당의 윤홍식 대표, 그런 분들이 여야에 줄 서지 않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국회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연대해서 우리나라 국회를 바꾸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 폐지하고 선거 보전금 폐지하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하고, 국회의원은 실질적 수당제로 해서 나라에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있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청렴하고 정의롭다 해서 어디 가든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러워.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떡망구 TV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텐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해외에서 활동도 많이 해보고 뭐 하다 보면 돈의 유혹이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당하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땀 흘려서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은 내 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검은 돈들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검은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측근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해외에서는 36개 정도 그 정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인제 그 대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 측근들 그러니까 한국인 간부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눈 한 번만 딱 감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큰 돈을 쥘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뭐 대표님께서 건물도 좀 빌딩 탁 올려 놓고 그리고 차도 뭐 삐까번쩍한 차도 끌고 다니시면서 그래야지 우리도 미래를 보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저는 그냥 소박하게 학생들하고 길거리에 앉아 가지고 국수 먹고 그러니까 인제 저를 싫어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하냐. 눈만 한번 감으면은 뭐 이렇게 손 잡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그걸 왜 못하냐." 그게 저는 15살 때부터 제가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손을 안 잡는 거죠. 그렇게 잡았으면은 아마 지금 뭐 제가 감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그래서 마음 편하고 건강하고 그게 가장 최고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다른 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제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 뽑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세력만 있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국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이 인제 힘을 모으다 보면은 우리가 나라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네. KDK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주권당 창당해서 초대 국회의원을 정인태 교수님으로 당선돼야 됩니다. 아예 아닙니다. 저는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당선시키게 만드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국회 들어가서 똑바로 하게끔 외치는 게 저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욕심을 내지 않고 진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지금부터 막 준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국회 들어가서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심 없이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선거 아유 정당 보조금이 얼만데 그걸 폐지해. 그게 수백억인데. 그리고 국회의원 그 월급이 1억 5천4백 에다가 후원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에 포기해. 이런 생각할 거예요. 특활비 9,800억 어떻게 포기해. 그런데 그 국민 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발굴되고 그들이 정말 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좀 많은 국민들이 바른 국민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2024년에는 국회로 들어가서 진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일본의 그 한 유튜버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에, 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그 유튜버들이 에, 방송에서만 방송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송이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의 물결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공병호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의 발언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일 부정선거 그 민경욱 의원 부정선거 그 대법원 공판이 있다 그러죠. 네, 거기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저녁 밤에 방송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을 외치는 그러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밤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